첫 단원 수열의 극한. 자, 오늘 내용은 수투랑 계속 비교하게 될 거고요. 결국 계산하는 게 수투랑 똑같네 정도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단원이 뭐였냐면 극한인데 어떤 극한이냐면 함수의 극한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걸 설명했냐, 첫 번째로 수렴이란 어떤 것인가, 수렴이란 어떤 것인가, 발산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란 함수를 가져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이라는 어떤 상수에 가까워지면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가 l을 향해 수렴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수렴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발산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수렴하지 않아 이걸 다 발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발산의 종류도 있다고 했냐면 양이 무한대로 가버려, 음의 무한대로 가버려, 아니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해.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동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그 표현이 오늘 배울 수열의 극한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은 수투 말고 미적분 앞에서 수열의 극한. 처음에 수렴을 어떻게 이야기하려면 이번엔 수열이라고 가져야겠지? 수열은 항상 집합 상태로 가져온다. an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를 향해 갈 때라는 뜻이겠지? an이 알파 값에 가까워지면 이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이랑 너무 비슷해요. x가 a로 멈출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다음 배운 건 x를 무한대로,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근데 수열에서는 이것만 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발산은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에요. 근데 발산의 종류를 좀 배웁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거 무한대로 수렴하는 겁니까? 아니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예요. 이거 극한값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이거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음의 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동. 자, 진동의 뜻이 무엇이냐? 수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양무라고 쓸게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도 안 가는 상태를 진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을 진동이라고 한다고. 사실 여기서 사용했던 그 진동의 표현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되게 쉬워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해 좀 합시다.
일단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만약 제가 AN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2분의 1의 n제곱 한번 가져가 볼게요. 2분의 1의 n제곱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럼 얘는 n이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네,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요.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죠.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극한값은 몇이다?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가는 수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2의 n제곱? 이런 거 맞지?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졌을 때 2의 n제곱은 무한대다. 마치 지수함수가 발산하듯이.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뭐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냥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간다. 진동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오. 예시 되게 좋은데? sin x. 근데 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삼각함수에서 건우가 sin x를 이야기를 한 것은 삼각함수가 진동 그래프라서 그러겠죠? 파동 그래프라서. 그러면 근데 여기선 수열이니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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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뭐 짝수면 1이고 홀수면 마이너스 1이겠는데 무한대 자체가 숫자가 아니거든요.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진동이라고 표현해요. 발산이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진이형, 그러니까 OX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수열이 수렴하면 수렴값은 항상 0이다.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 극한값은 항상 0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들어야하냐면 0으로 가지 않는 수렴하는 수열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이상하게 빠져들어가요. 정말 단순하게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 얘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러니까 굳이 0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컨트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에서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진동을 하려면 계속하여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맞아요? 진동하려면, 진동이라는 결론을 가지려면 그 극한값이 계속 양의 부호였다가 음의 부호였다가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있어요? 봐봐. 정말 이것도 단순하게 5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였다가 뭐였다가 가네? 플러스면, 양수면 6이었다가 음수면 4였다가 6이랑 4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부호가 바뀔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진동에서 한 번 더. 진동, 어떤 수열이 진동한다면 특정 숫자를 계속하여 반복한다. 아니에요? 예시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랑 이것의 차이. 이거는 n에다가 1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로서 점점 계속 쭉 아래로 가는 거지. 얘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 4 대입하면 16. 얘는 지금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지만 얘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정 값이 반복되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부호가 계속 바뀌는 수열은 진동한다. 자, 1 대입해봐.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해봐. 4분의 1, 3 대입해봐.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그럼 얘는 어떤 상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요. 그럼 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들로 계속 제가 질문하고 있어서 빠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 수렴값은 항상 0이다. 아니야, 내가 조정 가능해. 진동한다면 부호가 계속 바뀐다. 아니야, 그것도 내가 컨트롤 가능하고요. 진동하게 되면 특정 수치가 계속 반복된다. 그것 또한 제가 점점 키워버릴 수 있습니다. 부호가 계속 바뀌는 수열은 진동한다. 아니요, 점점 줄어드는 이것은 수렴이라고 하지 뭐 진동하면서 수렴 이런 말 없어요. 진동은 무조건 발산 종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결국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되게 유사한데 똑같은데 수열 AN은 둘 중에 하나다. 수렴하거나 발산한다. 수렴한다면 이 기호를 쓸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특정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수렴한다 뜻이니까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발산하면 세 가지 표현으로 분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뭐거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은 뭐한다? 진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진동이 무슨 뜻? 여집합 개념으로 설명해야 돼. 뭐 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로 가지 않고 음의 무한대로 가지 않는 상태. 그걸 진동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수투에서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첫 번째로 수렴했고 두 번째로 발산했고요. 수투에서 이제 세 번째로 뭘 했냐면 함수의 극한의 기본 함수. 제가 뭐 안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하세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c 상수 c 곱하기 fx는 c 곱하기 리미트 x는 a로 갔을 때 fx라고 할 수 있고 c l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고 있을 때 fx 더하기 gx는 저거 t라고 할게요.
그냥 알파라고 하자. 약간 수열에서도 알파랑 베타라고 쓸 거니까. 넌 리미트 x 값이 a를 향해 갔을 때 fx 더하기 리미트 x 값이 a를 향해 갔을 때 gx.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해? 곱도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고 있을 때 fx랑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고 있을 때 g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리미트 x는 a분의 fx분의 gx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고 있을 때 fx분의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고 있을 때 gx로 표현 가능하고 알파분의 베타. 자, 우리 배웠던 겁니다. 저 뭐 안 했어요? 여기 지금 나눌 때 주의해야죠. 우리는 뭐가 아니다를 설명을 해야 하냐면은 알파가 0이 아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끝? 아니야, 중요한 거 빼먹었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멘트가 있어야 돼.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x가 수렴하고 gx 또한 수렴을 해야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0이 아닌 것 이걸로 가능해. 수렴하지 않으면요, 발산하는 것과 수렴하는 것 가지고 이 성질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결과값이 달라져요. 수렴할 수도 있고요, 발산할 수도 있어요. 발산 해버리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일 때만 기본 성질을 사용한다? 둘 다 수렴한다라는 멘트가 사용돼야 상수배,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뭐 주의? 분모가 0이 아니다 써져 있는지 주의. 우리 그럼 여기서 기억, 니은, 지금 문제 나갈 거야. 그럼 맨날 나오는 게 이거 분모 0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수트에서도 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예상컨대 우리가 미적분에서 세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할 거야. 그럼 맨 먼저 뭐가 나와야 돼? 전제 조건. 뭐? 수열 AN과 BN을 가져올 건데 AN이 어디로 수렴하고 N이 뭐 들어갔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둘 다 수렴할 때가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똑같은 풀이니까 상수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도 성립하는데 나눗셈에서 뭐 주의? 분모가 0이 아니다. 이거 써져 있는지 꼭 주의.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만 지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를 하냐면 수트에서 그럼 극한을 연산해봐. 그래서 제가 막 무한손에 그 다음에 무한대내 두 개 가지고 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했어요. 그래서 막 조합을 했죠. 근데 우리가 결국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오케이? 이거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 뭐 0분의 0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네 가지를 봤었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계산했어요?
네, 차수로 비교해요. 분자가 차수가 더 커요. 그러면요 발산해버려요. 양의 무한대로요, 음의 무한대로요? 그건 따져봐야 돼요. 오케이?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으면요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죠. 나머지는 다 무시되죠. 그 다음에 분모가 더 크면요 0으로 수렴합니다. 오케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유리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5, 6, 5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유리화를 하면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와서 최고차량의 개수로 비교를 해준다고. 미적분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의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열도 포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이건 이따 연산해 보면 뭐야 이거 수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싶을 거예요. 정말 x가 그냥 n으로만 바뀐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한의 제소 비교. 자, 함수는 넘어갈게요. 바로 수열로 이야기를 할게요. 수열 AN, BN이 있다. AN, BN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를 가져가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베타로 수렴해요. 이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는 생략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랑 BN을 비교했는데 항상 BN이 커요. 그러면 알파가 커요? 베타가 커요? 베타가 더 크죠? 오케이? AN이랑 BN을 비교했을 때 BN이 더 크거나 같으면요 알파가 커요? 베타가 커요? 베타가 더 크죠? 둘 다 두고 들어가요. 얘는 좀 당연한 것 같은데 얘 주의해야 돼요.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알파랑 베타는 극한값, 즉 목표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져와 보자. 내가 얘를 n분의 1이라고 하고 얘를 n분의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지금 수열이야. 얘는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 얘는 무한대를 향했을 때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 근데 극한 보내기 전에 n분의 1이랑 n분의 2 비교하면 뭐가 더 커?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분의 2가 항상 더 커. 하지만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크기 비거가 대소 관계가 등호가 안 들어가더라도 극한값은 등호가 들어가야 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내가 제대로 AN이랑 CN이랑 BN을 이렇게 가져왔어. 여기도 등호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태야. 그랬을 때 이고 그 다음에 A, 알파랑 베타 그 수렴값들이 서로 같으면 다시 한번 CN이요 AN과 BN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고요. AN이 알파를 향해 가고 BN이 베타를 향해 가는데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으면 CN은 알파를 향해 간다. 베타라고 써도 상관없어. 이게 좋은 점이죠. 근데 우리 수투에서 했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 이게 써져 있고 여기 조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리미트 bn-an이 0을 향해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은 알파로 수렴한다. 서원아 너가 질문했던 거네. 자 봐봐.
이게 지금 빨간색 멘트가 이렇게 지금 이 멘트가 참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이야. AN 있고 BN 있어. 근데 지금 전제 조건 없어요. 여기서 바로 시작해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말하자. 여기의 극한값은 AN과 BN 사이에 있다. 자, AN이랑 BN이랑 크기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CN이 껴져 있을 때요. BN에서 AN을 뺀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면 가운데 껴져 있는 CN 자체는 수렴한다. 이게 거짓이에요. 왜? 야, 어떻게 보면 되냐면 AN을요 n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BN을요 n 플러스 n분의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N 빼기 AN은 뭐예요? n분의 3에서 n분의 1 뺐으니까 n분의 2죠. n분의 2는 극한값이 몇이에요? 0으로 실제로 가죠. 근데 제가 그 사이에 껴져 있는 CN은 n 플러스 n분의 2라고 해볼게요. 수렴해요, 발산해요? 얘는 수렴하는데 얘가 발산하잖아. 무한대 더하기 0은 무한대잖아. 그래서 얘는 발산. 이런 예시가 있었다고 수치에서.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을 때 그때 공부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나 방금 그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그 예시들 그런 것들이나 여기서 제가 이제 수렴하게 되면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것들의 판례를 계속 생각하게 돼야 여러분이 기억이 남겠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1번 수열 AN이랑 BN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AN 빼기 2가 4를 향해 갑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2AN 플러스 BN이 7을 향해 갑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A 플러스 Bn분의 A 빼기 Bn을 넣었어요. 문제 보면 A는 뭐라고 하고 싶어? 첫 번째 힌트를 보고 A는 뭐다? 뭐야, 다 안 배우셨어요? A는 뭐다? 애들이 더 모아놨더만 더 이야기가 안 나오네. 그래, 다 해줄게. 나 말했으니까 답답하게 해줄게.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하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수열은 수렴하고 있는 수열 두 개를 알고 있어요. 오른쪽 집어치우고 왼쪽에서 뭘 알고 있냐? 첫 번째는 AN-2라는 통째로 된 수열은 4를 향해 수렴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라는 상수로만 되어 있는 수열은 -2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수열이 수렴하고요. 아래에 있는 수열이 수렴해요. 수렴하는 두 수열 가져왔죠. 두 개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수 있고 둘 다 0이 없으니까 나눗셈까지 자유롭죠. 우린 두식 뭐 해버리면 돼요? 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N은 어디를 향해 가요? 6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는 어떤 수열을 알고 있냐면 2AN 플러스 BN이라는 통째로 된 수열이 어디를 향해 간다? 7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N이 어디를 향해 가니까 6을 향해 수렴하니까 2AN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요? 12를 향해 수렴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하여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bn이 어디를 향해 가요? 마이너스 5를 향해 갑니다. 자, 이제 수렴하는 두 수열을 가져왔습니다. an과 bn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열은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여기 위에 리미트가 붙을 수 있고요. 여기 아래 리미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또한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가 분배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6 빼기 5, 그 다음 분 5는 6 빼기 6 더하기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 될 거예요. 소수령이 쓰면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다 언급을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빠르게 풀고 싶은 건 알겠어요. 여기가 6 빼기 2가 4니까 그럼 여기가 12에다가 마이너스 5 더하면 7. 네, 그렇게 해도 다 보이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왜 얘가 마이너스 5로 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위해서 수렴하는 두 수열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보여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죠.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an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빼기 bn은 3으로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저보고 구하라는 것은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an 플러스 1분의 2bn 플러스 2의 수렴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우리 수트에서 이거 어떻게 써먹었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못 써먹잖아. 극한값의 기본 성질 못 쓰잖아. 어떻게 하면 저거 써먹을 수 있었어? 얘는 무한대지만 얘는 뽀끔뽀끔한 추측이 안 돼. 얘는 무한대지만 얘는 그래? 대답이었어. 또 자세하게 가야지. 자, 저는 지금 어떤 수열을 알고 있냐면요. an이 무한대를 향해 간다고? 그러면 바로 결론을 말해버려야겠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1은 어디를 향해 가요? 0으로 수렴해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은 우리가 역수시켜가지고 0으로 수렴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뭘 알고 있는 상태냐면 a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an 빼기 bn이 3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식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죠? 우리 저 두 가지 가지고 뭐 해요? 더해요? 빼요? 나눠요? 곱해야죠.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수렴 극한값은 3 맞아요? 0 곱하기 3은 0입니다. 두 개 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n분의 b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야, an분의 b는 어디를 향해 가? 왜요? 라고 물어보면 에이, 그거는 1 빼기 뭐가 0이다 그냥 풀어버린 거잖아. 극한 무시한 거. 이건 또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이라는 수열은 1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의 기본 성질로서 an분의 bn이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1로 향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거면 여기 0으로 가니까 1이라고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우리 이 식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걸로 만들어줘야 돼. 분모 분자 뭐로 나눠줘? an으로 다 나눠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얘 an으로 나눴으니까 뭐? 1 플러스 an분의 1 분자는 2 곱하기
AN분의 BN 플러스 AN분의 E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너는 1을 향해 가. 너는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 너는 어딜 향해 가? 2를 향해 가. 너는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 그러니까 1분의 2니까 2가 되겠죠. 오케이. 이제 3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4n제곱분의 4n제곱 플러스 5분의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4 진짜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네요. 네,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분모랑 분자 차수 뭐가 더 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차이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분모 최고차이 개수 몇? 분자 최고차이 개수 몇? 그러니까 몇? 1로 수렴하죠. 뒤에 상수함이나 1차식은 의미 없죠. 정확하게 따지면 최고차이의 개수인 n제곱으로 나눠주고 나서 0으로 수렴한다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건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2번에서 3-2번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란 말이야. 분모는 몇 차? 제곱인데 루트니까 몇 차라고 판단해야 돼? 1차고 분자 몇 차? 1차. 그러니까 계수분의 계수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분모가 루트 1, 분자가 3. 그러니까 몇으로 수렴? 3으로 수렴한다. 3번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분모가 n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뭐야? 분자에서 뭐 오류가 없네? 오류라는 것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었는데 지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유리화할 필요가 지금 전혀 없어요.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입니다. 그러니까 계수분의 계수를 따져야 하는데 잘 봐. 1분의 루트 4 플러스 루트 1이야. 그러니까 얘가 분자가 몇이야? 2 더하기 1이라서 3. 이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n 제곱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플러스 n까지 아래 나와있는 풀이에서 되게 신선한 참고 플러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걸 다 찢어서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2, n제곱분의 3 해서 쭉 해버리면 n제곱분의 n이잖아. n제곱분의 n까지 썼어. 너는 어디를 향해 가? 0. 얘는 어디를 향해 가? 0. 얘도 어디를 향해 가? 0. 그럼 쌍 0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네? 다 틀렸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틀린 이유는 이 0이라는 값 자체가 무한소지 0이 아니야. 숫자 0이 아니고 무한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한없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아지는 것 또한 지금 무한개를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0 곱하기 지금 무한대 이런 꼴인 거야. 우리는 이 0이 무한소가 아니어버리면 그냥 0이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무한소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 더한 게 우리 이거 기억나나? 시그마 k 1부터 n까지 이거지? 하는 김에 이것까지 다 정리하자. k제곱 그 다음에 k의 세제곱 버리면 안 된다. 나온다. 자 이거
몇 분의 2분의 n 플러스 1 증명하면 이거야. 지금 여기 항이 몇 개 있어? n개 있잖아. 그래서 첫 항이랑 끝 항의 평균이 n개 있어요.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한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얘는 몇 분의 그렇지 6까지 나오면 끝났어. 왜냐면 여기 위에는 똑같거든. n 플러스 1.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더해지지. 뭐가 더해졌냐면 얘 두 개 더한 게 더해졌어. 뭐? 2n 플러스 1. 그 다음 세제곱을 쉽지? 뭐 해버리면 돼? 제곱. 첫 번째에 나왔던 2분의 n 플러스 1. 저걸 통째로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시그마는 곱하기로 찢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k 제곱을 k 곱하기 k라고 해서 이거의 제곱을 얘로 판단하면 안 돼. 까먹었으면 다시 기억해야 돼. 이것들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구조냐면 분모가 n 제곱인 거고 분자가 2분의 n 플러스 1인 거야. 자, 그럼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2차. 그러니까 우리 계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분모 1, 분자 2분의 1, 1분의 2분의 1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n 세제곱분의 1제곱, 2제곱, 3제곱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n제곱까지 더하긴 하는데 이거 0이 무한계다 해서 0이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 분자 이거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모 몇 차? 3차. 분자 몇 차? 3차니까 3차분의 3차 계수만 비교하면 되겠지? 분모 계수 몇? 1. 분자 계수 몇이야? 6분의 2.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5번 봅시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1번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빼기 n. 자, 나왔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떻게 계산하더라? 유리화 해주면 되는 거지. 분자의 유리화. 여기 제곱에서 여기 제곱을 빼주면 분자 뭐 남아요? 여기 제곱하면은 R명이 나오는 거고 얘 제곱하면 N 제곱 되는데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 빼버리면 뭐 나와? 4N 플러스 11. 그 다음 분모에 유리화하고 남은 찌꺼기 들어가는 거지 뭐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 리미트 붙는 거지. 그럼 이제 무슨 꼴이 돼버렸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그 전에 여기서 유리화 했던 이유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오류꼴이라서 그래. 얘는 왜 유리화 안 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로 가니까? 무한대로 확실하게 가니까 유리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다시 유리하면 이거 된다. 그러면 분모 몇 차? 1차지. 얘 또한 2차의 루트니까 1차, 1차분의 1차 뭐 비교? 계수 루트 1 플러스 1분의 4 즉 몇? 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빼기 n분의 3. 자,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자, 분모 유리화 해버리면 뭐 남아요? 3n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분자에는 3 가져가고요. 분자에는 유리화하고 남은 찌꺼기 남겠죠.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그럼 계수분의 계수. 분모는 3. 분자는 3에다가 루트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몇? 2.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다.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루트 n 플러스 3 빼기 루트 n. 자, 분모 5, 6골 맞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보니까 5, 6골 맞아. 분자 5, 6골 맞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무한 얘랑 5, 6골 맞아. 그러니까 분모도 유리하고 분자도 유리화해야 돼. 둘 다 유리화해야 돼. 여기도 오류고 여기도 오류니까. 자, 그러면은 분모 유리화하면 뭐 남아? 1 남아. 분자 유리화하면 뭐 남아? 3. 그리고 이제 찌꺼기를 곱해야겠지. 분모에는 찌꺼기 뭐 남아?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그 다음 분자에는 찌꺼기 뭐 남아?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3 분모 루트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1차? 분자도 2분의 1차? 곱하기 아니니까 루트가 x의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다항식 개념으로는 안 맞긴 한데 2분의 1차, 분자도 2분의 1차. 아무튼 차수가 똑같다고. 그래서 분모는 루트 1 플러스 루트 1분의 분자는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니까 어디로 수렴? 3으로 수렴. 6번 봅시다. 6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활용 들어간 내용인데 그 활용조차도 우리가 이미 고3 전에 다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리미트 an을 구하시오. 여러분 소수 부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랑 정수 부분 따졌을 때 누가 주인공이냐면 반드시 정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귀찮아했던 건 소수 부분이라 소수 부분이 주인공처럼 느껴지겠지만 파이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아요? 일단 정수 부분이 뭐니까? 3이니까 그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찾는 게 소수 부분을 찾아주는 거야. 루트 17 소수 부분 어떻게 찾아요? 제 정수 부분이 뭐니까? 왜 4예요? 근데 루트 안의 값 중에 루트 안의 값이 제곱수인데 17이 16보다는 크고 25보다 작으니까 4인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바라보면 돼?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제곱수로 따졌을 때 루트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n 제곱보다는 크지. 그리고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1보다는 작지. 그러니까 얘는 n이 되는 거고 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정수 부분이 뭐야? 정수 부분? n이 정수 부분. 그러니까 소수 부분 어떻게 찾아? 위에서 다 예시 보여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서 뭘 빼? n을 빼버려. 이게 an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 극한값 찾아주면 되는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뭐 해줘? 유리화 해주면 되는 거지. 분자 뭐 남아? n 남아. 부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찌꺼기들이니까 루트 1 플러스 1분의 1 몇 분이면? 2분의 1. 앞부분은 시시하다. 뒤로 가보자. 7번. 이제 제대로 시험에 나오는 건 7번부터 나올 거예요. 앞에 부분은 X랑 너무 비슷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A, B 값을 구하시오. 추론 문제. 근데 좀 쉬운 추론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분모가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얘가 3을 향해 가지. 자, 칠판 봐봐. 나 아직 분자 뭐 안 썼어.
근데 분모가 몇 차야? 2차. 근데 어디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해. 그럼 분자가 몇 차다? 2차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몇이다? 9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AN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N의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이라고 나와있잖아. A가 몇이야? 0이어야지 N이 상수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발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B는 그럼 몇이어야 돼? 방금 찾았던 9가 되면 되겠습니다.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올 거야. N이다. A 곱하기 N이다. A 곱하기 N이다. 마이너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B에 얘가 마이너스 4. 자, 일단 뭐 빼기 뭐 꼴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 해줘야겠지. 오케이. 자, 분자 유리화 하면은 다 쓰자. A제곱 N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는 4N제곱 플러스 B에는 뭐 해줘? 빼줘. 그럼 분모에는 찌꺼기 AN 플러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BN 여기를 리미트인 거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분모가 지금 몇 차? 1차. 그럼 분자도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해. 맞아? 다시 한번. 분모가 1차. 그럼 분자도 1차여야 돼. 근데 지금 n제곱으로서 2차가 살아있잖아. 그 말은 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뭐다?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 말은 a가 2이거나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지. 둘 다 가져갈 것인가? 하나만 가져갈 것인가? 가져간다면 뭘 가져갈 것인가? 일단 둘 다 가져가? 그것보다 뭐 가져가? 로 질문하는 게 맞겠네. 상황을 둘 다 대입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A가 2라면 뭐 여기서 문제가 시작했으니까 2n 마이너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bn 이거의 문제 해결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bn이야. 이거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아니야? 무슨 꼴이야? 이거 어디를 향해 가? 마이너스 2n 어디를 향해 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 마이너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bn 어디를 향해 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 어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4로 수렴 못해요. 너가 나오면 수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니니까 여기서 유리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나는 A가 2만 가져갈 것이다. 선언했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플러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bn분의 여기서 이거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bn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분모 계수 몇? 2 플러스 루트 4니까 4분이지. 분자는 마이너스 b. 너가 마이너스 4. b는 16 가져가면 되겠네요. 넘겨보자. 자, 8번.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이거 중요하다.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3을 향해 간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칠판 봐봐. 저거 어떻게 풀 거야? 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2an 플러스 1분의 a는
3이다. 대각선 곱해버리면 an 플러스 5는 6an 플러스 3이라서 5an은 2다. an은 5분의 2다. 괜찮나요? 무슨 근거로 리미트 안에 있는 식이랑 극한값이랑으로 계산을 해요? 답은 맞을지언정 풀이 자체가 틀렸다고요. 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면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수렴한다라는 점이에요. 몇으로? 3으로서. 그러니까 너를 bn이라고 치환해보자. 치환했으니까 이제 극한에 들어있는 수열이 아니고 그냥 수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bn은 이 아니고 an은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이거 대각선 곱하겠습니다. an 플러스 5는 2an bn 플러스 bn이 돼요. 내가 뭐는으로 정리한다고? an은 그러니까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an 마이너스 2an bn는 bn 마이너스 5. 자, 다시 한번 an으로 묶었어요. 그럼 1 마이너스 2 bn. 그래서 an은 1 마이너스 2 bn분의 bn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bn 어디로 향해 간다고? 문제도 나왔잖아. 너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3을 향해 간다고. 그러니까 너 3을 향해 가면은 1 빼기 6 마이너스 5 3 빼기 5 마이너스 2 그래서 5분의 2. 객관식이면 빠르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버릴 것 같아. 서술형이라면 뭐가 수렴한다. 그래서 그 수열을 치환을 통해서 뭐는으로 바꿔주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bn이 3을 향해 수렴한다 를 사용을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a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a 너가 4를 향해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2n제곱 플러스 3n 곱하기 a 얘를 구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수렴하냐면 너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 수렴하는 수열을 bn이라고 치환해보자. 그럼 나는 뭐는으로 바꿔줘. an은 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수열과 수열이 같다니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b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얘는 2n제곱 플러스 3n에다가 여기 분모 들어가니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2n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너 뭐분의 뭐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수 뭐가 더 커? 똑같아. 그러니까 뭐분의 뭐? 1분의 2. 그래서 너는 2를 향해 가. b는 어디를 향해 가? 4를 향해 가. 그래서 답은 8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극한값에서 부등식이 나오면은 대소관계 아니면 샌드위치 문제 좀 시작해보죠. 1번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유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1분의 n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 이런 대수관계를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n 곱하기 2n의 수렴값을 찾으시오. 여기 꽤 단순한데? a에 나와있지? 여기다 몇 배 해버리면 돼? n 빼만 해버리면 n 곱하기 a에는 자연수를 곱하니까 부등곱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처음에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우변은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이 되는 거지. 처음에 그거 보내면 어디를 향해 가? 1. 우변 어디를 향해 가?
서로 같기 때문에 가운데 사이에 끼인 거는 어딜 향해 가? 어떤 정리에 의하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2번 수열 AN에 대하여 루트 4n제곱 플러스 4n 뭐가? 루트 n 곱하기 a 뭐가? 2n 플러스 이걸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원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n제곱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n 고민이 들겠다. 일단 양변을 제곱해도 NAN은 얘의 양수거든. 왜냐면 제곱근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연수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맞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등식을 제곱하면은 크기가 그대로 보존돼. 그래서 지금 NAN의 루트 씌운 것을 NAN으로 루트를 벗겼어. 양변 제곱했단 소리야. 그러면 저하면은 여전히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 채로 n제곱 4n제곱 플러스 4n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지. 그럼 이제 생각이 두 가지로 바뀔 것 같아. NAN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양변을 n으로 나누고 그러면 AN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그걸 제곱해. 그래서 여기 식이랑 더한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눠버려. 좀 복잡하다. 그래서 식을 간단히 하고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뭐나 n분의 A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몇 분의 n분의 AN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양변 뭐로 나눠? n제곱으로 나눠줘야겠지? 근데 n제곱은 항상 n이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4 플러스 n분의 4가 크거나 같다. n분의 AN 크거나 같다. 얘는 4 플러스 n분의 4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너 어딜 향해 가? n이 무한대를 향해 가면 4를 향해 가. 우변 어딜 향해 가? 4를 향해 가. 그럼 가운데는 무슨 정리에 의하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어딜 향해 가? 4를 향해 가. 그럼 너는 4 곱하기 4니까 16. 너는 4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넘겨보자. 규칙 찾는 문제라 사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한 변의 길이가 n짜리 정삼각형이 있거든. 한 변의 길이가 n짜리 정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n조각 냈대. 얘를 n조각 냈대. 한 변의 길이가 n을 n조각 냈어.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뭐죠? 이거 하나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n이거든? 이걸 n조각 냈어. 내가 10cm짜리가 있는데 10cm짜리를 10등분했어. 그럼 한 조각 더 몇 cm? 1cm가 되는 거니까 여기 1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쪼개줬대. 그럼 이거 무슨 도형이야? 정삼각형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로로도 n조각으로 쫙쫙쫙쫙 나눴지. 자, 첫 번째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기서 그어진 성분의 길이의 총 합의를
이거는 그냥 진짜 아이디어 싸움이야. 나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정삼각형이야. 맞지? 여기 한 면의 길이거든. 1.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등차 수열이네. 그럼 얘가 몇일까? 이거 평행가 변형이거든. 이렇게까지.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여기 길이가 몇인데? n인데 여기 길이가 몇인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야? 1. 그럼 여기 길이는? 그래서 나는 한쪽의 길이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다 더하는 거 아니면 n-1까지 더하는 거야. 자, 이거 시그마로 때려버리면 2분의 n-1 n 이렇게 되겠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그 n이 n-1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몇 배? 지금 나 뭐 센 거냐면 이쪽 빗변만 센 거잖아. 여기로도 세하고 이걸로도 세야 돼. 3배. 이게 지금 AN이다. 근데 10번에 AN까지만 힌트를 줄게. 아래 28번도 마찬가지고 29번, 30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단원에 나오는 규칙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저 문제를 보고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판단을 해야 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걸 좀 고민하고 풀어야 돼. 지금 내가 10번을 풀어주는 것은 이건 저 문제를 보자마자 나는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한 거고 그걸 풀었을 때 여기 정삼각형이 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푼 건데 너희가 이게 납득이 안 되면 너희 나름대로 풀어줘야 돼. 뒤에는 삼각형의 개수 물어봤거든? 그건 너희가 어떻게 계산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난 모르겠으면 지금 넘어가고 11번 오랜만에 함수 나왔다. 오랜만이네 이거.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y는 2x 플러스 n 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a 여기가 b.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고요.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하냐면 선분 AB의 길이를 AN이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문제에서 뭐 물어보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AN분의 루트 5n 플러스 1 저거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AN만 식으로 표현하면 끝나겠네요. AN이 뭐였냐면 점 A랑 점 B에 대한 두 점 사이의 거리거든. 처음 A 완성시켜보자. A, 어디다 대입할까? 위에다 대입할까? 오른쪽에 대입할까? 왼쪽에 대입할까? 장단점이 있어. 왼쪽은 2차항이 나와서 차수가 커지는 단점이 있는데 반대로 n이 사용되지 않아. 오른쪽에 대입하면 n이 사용되는 단점이 있지만 차수가 1차야. 어떤 걸로 해도 풀려. 어떤 걸로 풀래? 오른쪽?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알파, 2알파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베타, 2베타 플러스 n 이렇게 되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제곱하니까 4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씁니다. n 사라지고 그럼 몇으로 묶으냐면 루트 5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 베타 어떻게 보여? 아니 일단 점 AB 어떻게 보여? 점 AB 어떻게 보여? 네, 연립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 이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알파랑 베타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고? 2고. 알파 베타가 몇이다?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차피 이거나 같은 말이니까 C가 어떻게 돼? 오, 바로 나왔어? 아, 바로 구하고 있는 거야? 4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잖아. 맞지? 자,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5에 4 플러스 4에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루트 5에 4 플러스 4에 뭐분의 뭐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민서, 분모 몇 차? 2분의 1차. 분자 몇 차? 2분의 1차. 그러니까 계수분의 계수. 분모 계수 루트 몇 분의? 20분의. 분자 몇? 몇 분의 몇? 오케이. 루트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 12번. 무리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y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6. 그러니까 시작점이 지금 마이너스 2,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P점과 PN점과 PN 플러스 2점에 대한 PN점과 PN 플러스 2점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PN의 좌표랑 PN 플러스 1의 좌표, PN 플러스 2의 좌표가 뭔데? 가 궁금해요. 새롭게 정의됐네요. PN이 뭐야? 이제 문제 읽어봐야지. 얘가 fx인데 fx가 x는 n과의 교점을 PN이라고 한대요. 문제 되게 단순하다. 그러면 PN은 뭐 콤마 n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p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 루트 n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기울기 구하자. 분모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루트 n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AN이죠. 나보고 뭘 구하래?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루트 n 곱하기 AN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루트 n에다가 2분의 루트 n 플러스 4 n 플러스 2를 뺐습니다. 자,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보면 분모 상수항이고 분자 1차식이니까 발산할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분자에 있는 이 식이 오류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뭐 해줘야 돼? 유리화부터 해줘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제곱에서 제곱 빼면 2 남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랑 약분이 되고 찌꺼기 뭐 남아? n 플러스 4 플러스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루트 n 여기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극한값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 둘 다 몇 차? 루트 아니 2분의 1차. 그러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진이 형. 1번 페이지 30.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알파는 상수이다 까지만 나와있다. AN이랑 B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an 빼기 bn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데 0을 향해 가고 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bn분의 an이 어딜 향해 간다? 1을 향해 가냐? 라고 물어봤어요. 짚어보자. an 빼기 bn이 0을 향해 가면은 너 1을 향해 가니?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아마 실제 의도가 이거겠죠. 이 말은 an이랑 bn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 같은 거니까 약분해버리면 1이 되겠지?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럼 그걸 파쇄해봅시다. 우리는 이 안에가 굳이 0이 아니더라도 0으로 가는 수열로 만들어버릴게요. 우리가 방금 가지고 놀았던 an을 n분의 2라고 해보자. bn을 n분의 1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두 개를 뺐어. 그럼 n분의 1 나오니까 0으로 수렴하지. n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수렴하지. 그러면 여기서 뭐 대입해? n분의 1분의 n분의 2 약분해버리면 뭐 돼? 2. 그러니까 발레 찾을 수 있다. 리을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an이 알파를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알파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n이 무한대를 가고 있을 때 an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으로 수렴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an 수렴하죠. 그 다음에 또 an 수렴하죠. 수렴하는 두 수열 가져왔습니다. 두 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능하다 했지. 알파가 0이 아니라면 당연히 나눗셈도 가능하고, 근데 얘는 지금 두 수열을 뭐 한 거야? 곱한 거니까 수렴 극한값은 알파 제곱. 이해는 맞죠?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어. an 빼기 bn이 0.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bn은 알파로 수렴하냐? 질문. 봐봐. 지금 뭘 알려준 거냐면 요놈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요놈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알파로 수렴해. 그러면 우리 뭐가 가능해? 덧셈, 뺄셈, 곱셈, 0이 아닌 수로 나눗셈 가능하지. 그러면 얘로 얘 어떻게 만들어?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뭐 하면 돼? 빼요. 그러면 극한값은 알파에서 0을 빼버렸으니까 뭐가 돼? 알파 3이죠.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